네, 두 번째 코너는 산업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국내 조선업계가 새해 첫 달부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에게 있어서 효자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함께 노후 컨테이너 그리고 탱커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일찍이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출발이 상당히 좋은 K조선 올 한 해 순항하게 될지 오늘 산업인사이트 시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국내 조선 대형 3사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올해 수주 목표를 일단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157억 4천만 달러로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94억 달러의 선박을 수주한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은 올해 95억 달러를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04억 8천만 달러의 선박과 해양 선비를 수주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9억 8천만 달러의 수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이렇게 세 개의 조선사 중에서 지금 연초에 연이은 신규 수주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목표의 20%를 벌써 달성한 그런 회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각각 37억 7천만 달러, 2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채워 두 회사 모두 올해 1월에만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 20%를 넘긴 상태입니다. 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첫 수주 스타트는 한국조선해양이 끊었습니다. 20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 3척으로 수주 금액은 9,714억 원에 달합니다. 길이 299.8m, 너비 48.9m 규모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어 최근 유럽 수제 선사와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선박 또한 친환경 선박인데요. 계약 규모는 2조 5,264억 원으로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 상호중공업에서 건조해 2026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중공업도 연초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에만 20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5억 달러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연말 수주한 15억 달러 규모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FLNG라고 하는데요. 예. 그 1기가 올해 초 실적에 포함이 돼서 20억 달러 수주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임 기자,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도 새해 첫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새해 첫 수주 소식을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에 수주 계약을 한 건도 올리지 못했는데요. 조선업계에서는 발주량이 적은 연초 특성상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선박 수주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견조한 시장 흐름에 따라 올해도 별탈 없이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비해 수주 소식이 뜸한 것이 한화그룹의 인수 추진이 수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경쟁사 수주 실적이 이례적으로 진행이 빠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인수 추진이 수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합병 추진과 수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가 우리 국내 조선 그 산업에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친환경 선박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의 올해 발주량은 70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친환경 선박의 대명사로 불리는 LNG 운반선은
한국 대형 조선 3사의 전유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국 조선수들이 최근 LNG 운반선을 수주 건조한 적이 있지만 선박의 품질에 있어 한국에 그것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기술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선주들의 설명입니다. 예. 메탄올 추진 선박도 최근 상선 시장의 이머징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수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기존 선박류에 비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메탄올이 사용돼 선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2021년 첫 발주 이후 지난해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량의 21%를 차지하는 등 발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LNG 운반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모두 한국 조선소들의 전매 특허나 다름없기 때문에 올해 전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다소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안정된 수주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서서 임 기자가 이야기를 했었던 국제해사기구 IMO의 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기존의 선박 연료를 사용했었던 노후 선박의 지금 교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또한 뭐 우리 산업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선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선박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줄이라고 지시한 가운데 올해부터 선박 탄소 배출량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한 한국조선해양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는 노후 컨테이너선 교체 수요와 맞물려 있는데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LNG선과 비교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조선업계의 관계자는 수소와 전기 추진선은 기술력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향후 10년 동안은 메탄올 추진선 발주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에 그동안 발주가 뜸했던 유조선 및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통칭하는 탱커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대규모 노후 탱커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통상 20년 정도 사용하면 폐선하게 되는데요. 2003년 선박 인도량이 집중됐던 탱커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네. 메탄올 추진설이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사실 컨테이너선, 뭐 LNG 운반선은 우리가 사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 말씀하신 탱커 선종은 저희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탱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상이나 해저에서 갓 뽑아 올린 원유를 운반하는 원유 운반선과 원유를 운반하는 후 하역, 석유화학 기업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 나오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벙커CU 등 부산물을 운반하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극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이 원유 운반선의 대표 선형인데요. VLCC는 16만에서 32만 데드웨이트 톤 최와 중요한 톤수급 선박을 말하며 ULCC는 32만 데드웨이트 톤급 이상의 원유 운반선입니다. 이들 대형 운반선 외에 12만에서 20만 데드웨이트 톤급의 수에즈막스 탱커와 8만 5천에서 12만 5천 데드웨이트 톤급인 아프라막스도 중형 원유 운반선의 범주에 속합니다. 예.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은 다시 LR1, LR2, MR, 핸디사이즈 탱커로 나눌 수 있는데요. LR1은 6만에서 10만 데드웨이트급 선박이며 LR2는 중대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으로 10만에서 16만 데드웨이트급 규모입니다. 석유 및 화학 제품 운반선이 주를 이루는 중형 선박으로는 MR 탱커가 있고 이보다 작은 선형은 데드웨이트 톤 기준으로 2만 5천 톤급 미만의
핸디 사이즈 탱커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탱커 선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LNG 선종의 경우 올해 우리 한국 조선사들의 대량 수주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던데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효자 선종 LNG 운반선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큰데요. 예.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 2단계 발주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LNG 운반선 2차 물량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주사 선정 작업은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프로젝트 2단계 발주 물량은 40척 안팎인데요. 조선 3사가 10척에서 15척 사이에 비슷한 물량을 배분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차 계약 때는 조선 3사 수주량은 대우조선해양이 19척, 삼성중공업이 18척, 한국조선해양이 17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모잠비크발 수주도 재개될 예정인데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토탈에너지와 건조의향서를 맺고 계약 물량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 발주 규모는 17척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대량 수주들이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자, 앞서서 임 기자가 소개를 해줬었던 우리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목표량. 그런데 이 수주 목표량이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사실 이게 수주 잔량이 뭐 워낙에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올해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국내 조선사들은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성과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맨 처음 소개해드렸다시피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200억 4천만 달러를 수주했지만 올해는 다소 줄어든 157억 4천만 달러로 수주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4억 8천만 달러를 수주했지만 올해는 두 자릿수인 69억 8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미 3년치 일감을 채워놓은 상황에서 저가 수주 등으로 무리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예. 수주 곡간을 채웠기 때문에 건조대금을 인상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예. 대외 상황 또한 국내 조선사들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지속되고 성과도 오르고 있어 수익성 향상이 예상되는데요.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의 가격은 2억 4,80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천연가스 프로젝트 1단계 계약에서 LNG 운반선의 평균 성과가 2억 1,500만 달러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15% 이상 오른 셈입니다. 예. 성과 상승 등에 힘입어 조선사들이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8,8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영업이익 1,161억 원, 2,207억 원을 달성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뭐 올해 조선업은 뭐 장밋빛 전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요. 철광석 가격이 다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네. 이게 철광석 가격 상승이 조선업계 실적 턴어라운드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철광석 가격과 조선업계 실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선박 제작 과정의 필수 재료인 후판 가격 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중국 리오프닝이 주요 원인입니다. 흑자 전환을 노리는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후판 가격도 오르는데요. 후판은 선박 제조 원가에서 선박에 따라 통상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후판이 선박 건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선업계에서는 철광석 가격 상승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북중국 현물 기준 철광석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126.7달러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가격인 톤당 80.15달러와 비교하면 3개월 만에 63%가량 치솟았습니다. 조선업계는 철강 업계와 이달 상반기 가격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철광석 가격이 내려오면서 톤당 10만 원가량 가격 인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상반기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후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부터 철광 시장이 회복되면서 생산 판매량이 정상화할 것이라며 철강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조선 빅3의 지난해 그리고 올해 수주 실적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수주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수주한 선종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뭐 요즘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수주 패턴이 앞으로는 우리 조선 업황에 상당한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신조 발주량의 약 75%를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이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특히 국내 대형 조선사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영국의 조선 해운 시장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포트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선정별 수주량 중 컨테이너선은 41.9%, LNG선은 55.6%로 이들 두 개 선종이 97.5%를 무려 차지했습니다. 예.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신조 선박 중 벌크선은 11.3%,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은 3.2%, LPG선은 1.2%, 유조선은 0.5%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유조선, LPG선 일부만 국내 중형 조선소에서 수주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벌크선 대부분과 PC탱커, 유조선 상당수는 중국 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조선사들이 수익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고정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고려한 수주 선종 다양화 전략을 병행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벌크선,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싣는 선박은 1만 척을 상회하는 가장 많은 선박량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LNG 추진 기술 적용에 따른 수요도 기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은 고가 선박과 함께 벌크선, 유조선, PC탱커 등 일반 상선 수주 전략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배짓는 공간인 도크 가동률과 회전율을 높여야 조선사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즉 현재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수주 영업에 있어 거들떠보지도 않는 벌크선과 탱커 등의 선종이 IMO의 온실가스 저감 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후화된 선박을 폐선하고 IMO의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될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예. 따라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한국 중형 조선사나 중국 조선소의 벌크선, 탱커를 빼앗기지 말고 선종별로 골고루 수주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소뿐만 아니라 관련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LNG선, 컨테이너선 위주의 수주 편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자, 올해 이렇게 우리 조선산업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K조선 올 한 해 장밋빛 전망으로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산업인사이트 임준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